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전개되는데, 다음 주에 전개될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주말 시장은 모처럼 이제 우리 시장이 반전이 나왔죠. 예, 하락일수로는 5거래일이지만 주가의 추이는 6거래일 연속 조정의 모습을 지난 주말까지 보이고 목요일까지 보이고 이제 금요일 날 모처럼 이제 반전이 전개됐어요. 거래소 코스닥.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이제 하락을 단절하면서 좀 안정이 됐는데 근데 또 이제 미증시가 주말에 조정의 모습이죠. 생산자 물가가 예상하고는 좀 지표가 다르게 나오면서 이제 미증시가 또 조정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주말 우리 시장의 모습, 또 코스닥 시장의 모습, 모처럼 반전이 나오면서 이제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해외 시장 동향을 보면은 유럽은 견조했어요. 유럽 프랑스 카크 지수 0.46, 독일 닥스 지수 역시 0.74. 그래서 유럽 시장은 견조했는데 이제 미국은 이 지표가 생각보다 지금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다우 지수가 0.9, 나스닥이 0.7. 소비자 물가 걱정하다가 이제 생산자 물가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물가 당연히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금리 올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궁여지책으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모습인데요. 미증시나 유럽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 특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나친 조정의 모습이어서 뭐 현 국면 위축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등락률 간단히만 봅니다. 다우존스 지수 시장 조정받으면서 5개 기업만 올랐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하락의 모습이에요. 25개 기업. 나스닥은 100여 기업이 올랐고, 100개 기업에서 20개 기업 정도 올랐고, 한 80여 기업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는 확연히 주말에는 뭐 폭락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다. S&P 500도 보면 한 115개 기업이 상승하고, 거의 뭐 한 400여 기업 가까이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요. 주말 이제 미증시에서 뜬 종목은 이제 파라마운트 글로벌, 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런 엔터테인먼트, 또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이거 역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조금 반전의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종목들 뭐 조정받은 종목들도 그렇게 뭐 치명적인 모습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 이제 3주 남았는데 아무튼 다음 주 장세를 대비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미증시에서 잘 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 뭐 징동닷컴이라든지 핀듀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징동닷컴이나 핀듀오 이런 종목군들이 뭐 매일 오를 수는 없으니까 주말에는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징동닷컴이. 근데 이 징동닷컴의 조정 모습을 보면은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중기적인 시각에서 매력적인 기업은 카카오, 포탈. 포탈의 기업들이 이제 이 주말에 한 4% 뜨면서 다시 이제 반전을 모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카카오 또는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이제 4에서 5% 뜨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포탈 업체들 그 한 두어 달 10월 달에 막 급락이 나오고 막 이럴 때 거기는 그냥 뭐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이 포탈 전반 카카오, 네이버, 뭐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까지 전체적으로 이 포탈 업체들은 이제 머리를 조금 들었어요. 앞으로도 갈 길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위축되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묘기 부리지 말라고. 묘수 3번 두면 지는 게임이에요. 여유 있게 갖고 계시면 포탈, 네이버
카카오 앞으로도 좋은 시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BTS 건으로 이제 하이브 같은 주식도 상당히 좋죠. 뭐 하이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군대 갔다 오면 그러면 저기 막 이 주가 뭐 이런 거 걱정하는데 전혀 염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하이브의 주가도 이제 1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중반이 넘어선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도 중기적으로는 여유 있게 보면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제 결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뭐 한 해가 마무리되나 마무리가 안 되나 항상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요번에 참 앞으로 유망하게 생각이 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2차 전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 그런데 저는 전혀 무리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이번 주 조정이 아주 깊어요. 뭐 거의 단기에 낙폭이 좀 제법 심화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주말에도 5%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염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만 3천 원인데 이런 거죠. 이제 미증시가 주말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 주말 빠졌다고 우리 시장 저기 막 내일 또 빠질 수 있겠죠. 초반에. 그러면 이 주식이 아마 이 19만 원이 무너지면 땡큐고 19만 원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마이너스권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증시가 주말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되도록이면 19만 원 이하. 그러나 19만 원이 이하로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일 마이너스권 또는 이수화학.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깊습니다. 이수화학도 지금 21,500원. 근래 이제 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수화학도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의 관점. 뭐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이걸 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포스코 케미칼, 이수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요 세 종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뭐 대주전자도 많이 빠지고 뭐 저기 2차전지 관련 전반의 종목군들이 주말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와 동은 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그래도 좀 더 집중을 요구한다라면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수화학 또는 지금 보시는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좀 여유 있게 보는 거. 그래서 포탈, 네이버, 카카오뱅크 페이까지 이런 포탈 괜찮고 2차 전지 많이 빠졌으니까 역시 지금 아주 접근하기 좋은 시점. 친환경 에너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CS 윈드가 조금 요새 이제 주말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CS 윈드 또는 OCI, 하나솔루션 이런 주식들이 조금 하락이 약간 깊어요. 뭐 주식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 뜨는 거 아니고 일정 폭 뜨면은 항상 조정이 나오는데 친환경 관련 기업은 이미 이제 뭐 여러 차례 말했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니 그냥 뭐 지구가 망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안 파괴되고 이걸 떠나서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친환경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돼요. 탄소 국경세. 그럼 그 자체로 경쟁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환경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CS 윈드 또는 하나솔루션, OCI는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그냥 바닥권이니까 OC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겨냥한 기존에 이제 이런 친환경 관련 섹터의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가 좀 밀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속이 상하겠죠. 근데 이제 팔을 딴 게 아니다. 이건 중기로 봐야 되는 거니까. 또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것들 그냥 중기로 보니까 그냥 갖고 있고 포탈은 좀 올랐는데 이 정도 올라가지고 팔 그럴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갖고 계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기 관점도 있지만 단기 관점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들이 있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뭐라 그럴까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이제 리오프닝 화장품이나 여행이나 또는 면세점 이런 기업들이 잘 뜨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면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과연 그러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확진자가 안 늘어날까? 저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 또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여행 관련 이런 주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좀 떴는데 이걸 롱텀으로 갖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필은 조금 제가 자제하도록 하고 그러나 이제 개별 성격의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은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 하면은 뭐 재미없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그 PNK 피부 임상이라고 요건 이제 화장품 관련이에요. 이것도 기능성 건강식품, 화장품 그리고 미용 요런 관련. 그래서 PNK 피부 임상 연구소인데 워낙에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소외당한 모습이어서 요렇게 한번 오르면 세게 오르거든요. 한 20% 이상. 그래서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PNK 피부 임상, 화장품,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근데 이제 요런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이제 빅데이터, 고객들에 대한 어떤 소비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쓰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요 기업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단기 관점입니다. 그리고 단기로 한번 움직일 때마다 세게 오르는 모습이어서 먼저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 뭐 포스코라든지 먼저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죠. 또는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건, 미국 중국 건 해가지고 이게 쉽게 끝날 모습이 아니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는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 뭐 이러니까 푸틴이 또 이게 가뜩이나 부드럽게 접근해도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이 뭐 한다고 푸틴이 뭐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꼬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원자재에서도 이제 물류 관련 부분이 최근에 이제 화물연대 그런 부분으로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동국제강의 물류 계열사 요게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지스라고 있습니다. 인터지스 스시 할 때 인터지스가 있는데 이 인터지스 지금 이제 말하는 건 단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또는 인터지스 그리고 이제 재난과 관련 이태원 이런 문제라든지 재난 안전 장비 또는 구조 장비 그래서 재난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형성될 수 있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 한컴 라이프 케어 요거는 이제 재난 관련하면 보통 이제 소방서가 재난 관련 일에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 방독면이라든지 그 방독면은 뭐 소방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에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재난 관련 장비나 또는 뭐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 한컴 라이프 케어. 그래서 요 종목도 한컴 라이프 케어, 동국제가 물류 계열 인터지스, 그리고 미용기기나 건강기능식품, PNK 피부 임상 이런 것들을 갖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 시각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탈, 네이버, 카카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갖고 계세요. 앞으로도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슬슬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사야 되니 어쩌니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약간 깊은데요. 2차전지 지금 성장 초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중국 얘기 많이 나오고 한국 얘기 많이 나오고 골드만삭스 리포트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에이 뭐 더 빠지면 더 사면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 가야 되는 것이니까 2차 전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 염려 말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를 겨냥한 중기 종목 그리고 단기 종목 몇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녹음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좀 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녹음을 하도록 하겠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하고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그래서 주말에는 당연히 하는데 아무튼 주중에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하도록 그거는 꼭 이번 주에는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은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 편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당연히 되고요. 좀 이따 뭐 한 8시쯤 그 머니투데이 거기서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니까요. 그때 또 유튜브 연결할 테니까 그때 함께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